인구 고령화로 100세 시대가 찾아오면서 노년기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100세 시대 노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평균 수명의 증가로 호모 헌드레드 시대, 이른바 100세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예. 예전에는 은퇴 이후에 기대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로서의 노년을 논했지만 이제는 은퇴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노년기를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노인이 행복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뭐 밝고 행복하고 지혜롭다 이런 쪽보다는 좀 어둡다 이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장수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꼭 오래 사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노년기는 사고, 즉 가난과 질병, 고독, 그리고 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무위까지 네 가지 고통을 겪는 시기라고들 하죠. 예. 아무래도 신체적, 정신적 노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에 기여하거나 책임감 있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또 무능할 것이다 등의 선입견을 가지기 쉽고요. 또 돌봄이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은 노후를 떠올리면서 두렵고 비관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노화에 기인한 인지적인 감퇴나 상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복잡한 신문 기사를 여전히 잘 이해하고 또 장기나 바둑처럼 복잡한 생각을 요하는 취미도 잘 유지하시고요. 또 나이 든 과학자들도 여전히 혁신적이고 복잡한 연구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연구재단이 2011년에서 2020년에 최근 10년간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한 79명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69.1세였고 최고령 수상자인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존 굿 이너프 교수는 당시 만 97세였습니다. 노벨 과학상을 받은 분들 대부분이 노년층이었다라는 점이 정말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희망을 전파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 노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자신의 언니들이 치매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나중에 치매에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워하는 할머니 모습에 손녀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할머니와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해서 1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신 박막리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 그럼요. 네, 70대가 넘어 시작한 유튜브를 통해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에 세대를 가리지 않고 큰 공감을 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행복한 노인의 표본으로는 국민 MC로 불리시던 송혜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얼마 전 송혜 선생님은 향년 95세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송혜 선생님의 삶은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었지만 그중에서도 90세가 훨씬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방송을 계속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사회활동을 하시던 모습이 많이 회자되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송혜 선생님은 우리에게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노년의 삶의 일종의 롤모델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송혜 선생님은 가장 고령의 나이에도 방송 활동을 하신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셨다고도 알고 있는데 정말 제 롤모델이십니다. 네.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이 개인적으로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 혹시 떠오르는 모습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건강하고 또 모아둔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은 아마도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하고 상당히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신체적인 건강과 안정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러한 요소들은 노년기의 행복한 삶의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러한 여건들만으로 행복한 노년기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노년기의 행복한 삶은 단순한 웰빙이 아닌 주관적 웰빙,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예로 들어볼까요? 1938년에 하버드 입학생 268명의 삶을 무려 72년간 추적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50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하고 정상 수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중 80세에 누가 더 행복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을 지목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는 50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80세의 정신건강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즉 50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 못한 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상적인 수치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더 행복한 노인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힌 거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신체적 건강은 아니고요. 스스로 나 자신을 얼마나 건강한 사람, 즉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를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이 말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행복은 고통의 양이 아니고요.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즉 심리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자아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행복한 노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승화, 유머, 이타심, 억제와 같은 자아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행복은 고통의 양이 아닌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자, 이 말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런 것을 자아 방어 기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실행해야 이제 내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네. 자아 방어 기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승화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공격성을 권투나 격투기, 축구와 같은 공격성을 발현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방식을 통해 표출을 한다거나 마음속에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그림으로 적절히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해요. 네, 또 유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서글퍼하기보다는 무게감을 조금 줄여서 조금은 가볍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의 재료로 삼는 태도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다들 두려워하는 죽음의 이슈도 조금은 가볍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는 성숙한 유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타심은 자신은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평생 김밥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즉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을 뜻하고요. 예. 억제는 의식적으로 현실적인 대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즉 만약 나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과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적절히 의식적으로 누를 수 있는 힘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처 능력은 장수 노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예. 미국 조지아 대학의 100세 장수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장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어야 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가난과 자연재해, 가까운 가족의 사망과 같은 어려운 생활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이들은 스트레스를 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대처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었던 겁니다. 네, 내면의 힘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아 방어 기제와 함께 노인이 되면 불행할 거란 편견을 줄이면 노년기에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또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예,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노년기에 20대보다 건강하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은퇴 후에는 일을 할 때만큼 스스로 생산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그 발달 시기에 맞는 적응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적응은 본래 생물이 서식 환경에 보다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생물학의 기본 개념이지만 예. 적응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맞춘다는 의미로 통용되죠. 발달 심리학자인 하비거스트는 인간 발달 과정에는 각 단계마다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다고 제시하였고요. 예.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신체적 힘에 적응하기, 은퇴와 감소하는 수입에 적응하기,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하기, 자신의 연령 집단과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기, 만족스러운 삶의 방식을 확립하기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받아들여야 하는 쇠퇴와 상실에는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복한 노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어르신들이 쌓아오신 시간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뭐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쉬세요가 아니라 자문을 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도 더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게 해드리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